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 특강이라고 제너럴하게 타이틀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developmental sequence하고 individual differences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통 같이 이제 만나서 할 때는 저의 그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약간 좀 자세하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토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거리가 있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간다고 하니까 좀 제가 그동안 제2 언어 습득 관련해서 좀 다른 일반인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오늘 중복이 될 거예요. 어차피 이제 제 영어 습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을 제 영어 습득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 할 내용은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티솔대학원에 들어오시면 티솔대학원에 가서 나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가르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많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지원자들을 하고 면접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더 알고 싶어서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티칭 메소돌로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티칭 방법이 우리 학습자들한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어서 학습자들이 그 다음 발달 단계로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즉 우리 교수자 입장에서 티칭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티칭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학습자 입장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이 제2 언어를 배워나가는지 그 특징들하고 또 그 중요한 개인차들이 어떤 데서 주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학습자한테 교실 환경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오늘 Developmental Sequences and Individual Difference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우리가 학습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교사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습자의 특징이 뭐고 또 학습자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 상태, 조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제2 언어 학습자들은 같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건데 이게 제1 언어 학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제2 언어 학습이라고 한다는 거는 제2 언어 습득, 제2 언어 학습 이거는 일단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언어를 모국어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언어를 추가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주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제1 언어를 배울 때는 어때요? 굉장히 별 힘들이지 않고 그죠? 우리가 이제 전에 영어 배울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맨날 뭐 단어도 외우고 또 막 가서 공부하고 굉장히 힘들게 배웠는데 모국어를 배울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아이가 태어나서 주위의 사람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많이 듣고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한 3세, 4세, 5세 정도 되면 벌써 그 언어를 잘 알아듣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나 그런 것도 잘 알아듣고 대답도 곧잘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2, 3년 또 3, 4년 그 정도 배워가지고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재현 학습은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거지만 그 모국 학습하고는 모국어를 배우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다를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자의 특징, 그리고 또 학습자의 특징이라면 예를 들면은 제일 언어 학습에 습득에 있어서는 일단 태어나서 1세, 2세, 3세, 4세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특징, 그 뇌 발달 상태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지금 성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러너들이 그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과는 다른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자들이 처해 있는 environment가 또 다르죠.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주로 집에서, 그죠? 집에서 naturalistic environment, 그죠? 자연스러운 환경에 처해지면서 그 부모님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옆에서 이제 인터랙션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 우리 학습자들은 보통 생각하는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네, 학교에서 클래스룸 세팅에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자 자체의 특징과 또 인바이먼트의 특징이 많이 다르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contextual language learning, 학습이 일어나는 그 컨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많은 학습자들, 다양한 학습자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학습자들은 개개인마다 많이 다른 컨텍스트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learners differ from each other in terms of mother tongue, cognitive maturity, metalinguistic awareness, word knowledge, and so on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보통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모국어가 한국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죠. 하지만 그 모국어가 같더라도 또 cognitive maturity, 어떤 인지적으로 얼마큼 성숙해 있느냐, 발달해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어떤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좀 더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진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metalinguistic awareness,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위 언어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상위 언어적 지식이라는 거는 언어 자체를 오브젝트로 생각하고 그걸 분석하거나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언어에 대한 컨셉이나 언어의 구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 것들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word knowledge,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많이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they also learn in various learning conditions in terms of the existence of freedom to be silent, ample time, corrective feedback, modified input, etc. 그랬어요. 예, 많은 학습자들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교실에 와서만 공부하고 또 바로 교실을 떠나서는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는 학생들도 있고 또 교실에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많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피드백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modified input, 이것도 역시 이제 수정된 인풋이죠.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에서 학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 이전에 지금 이 그룹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그 각각 개개인은 각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다른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컨텍스트에서 러닝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tudying the language of second language learners, 이 학습자들이 발달해가는 그 언어적인 그 발달해가는 그 스텝이 어떤 시퀀스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비기너 단계에서 인터미디어, 그 다음에 어드밴스 단계까지 갈 때 어떤 그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달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학습자들이 학습을 그 발달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여기 이제 써놨어요. 왜 우리가 학습자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발달 단계를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알면 좋은 것이, 좋다는 걸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놓은 걸 보시면, Knowing more about the development of a learner language helps teachers to assess teaching procedures in the light of what they can reasonably expect to accomplish in the classroom. 그랬어요. 이 학습자들이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그런 걸 무시한다면은 그걸 알지 못하면 선생님으로서 내가 오늘 가르친 거는 학습자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좋은 방법을 써서, 그렇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면서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죠. 예를 들면 뭐 오늘 관계대명사절을 다 가르치고 또 뭐 내일은 뭐 의문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게 그 다음날 와서 학생들이 다 제대로 알고 있다고 기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굉장히 제가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각 그 문법 구조마다 문법 그 특정한 문법마다도 발달 단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걸 다 가르쳐도 학생들이 따라오는 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익히진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 선생님들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죠. 그죠? 왜 이걸 못하지 하고 막 걱정하기보다는, 그죠? 그리고 또 학생들을 뭐 다그치고 그러기 전에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순서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좀 느긋해지고 또 기다려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습자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재현학습 연구에서 각각의 그런 문법 사항들을 문법 사항들이 학습자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발달 단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이렇게 밝히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 learner language, 학습자들의 언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합니다. Learner language from their spontaneous language use and production in the experiments.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알고 있는 지금의 지식,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 갈 때 그런 발달 과정,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것이, 그런 과정에 보면 Second language learners do not learn language simply through imitation and practice라는 거죠. 단순히 학습자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거 뭐 따라해봐라,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떤 프레이즈나 뭐 센텐스를 따라하고,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모방하고 그걸 프랙티스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특정 문법을 바로 배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제이 언어 습득에서 밝혀낸 것처럼 그 아이들처럼 이 제이 언어 학습자들도 뭔가 자기 그 제이 언어라는 것이 발달해가는 어떤 디벨로핑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패턴이 있고 특정한 룰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발화하는 그런 제이 언어들이, 물론 이제 실수 같은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목표의 어떤 에러, 어떤 imperfect 버전,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레리 셀링크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인터랭귀지라고, 그 어떤 중간 언어의 개념인데, 이거는 뭐냐면 러너들은 어떤 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제2 언어에 대한 지식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어때요? 시스테매틱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continuously evolving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뭐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이게 발달하냐 그건 아니죠.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언어가 발달하는 그 각각의 단계가 인터랭귀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인터랭귀지라는 이 개념으로 이 제2언어라는 그거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지. 뭔가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게 아니라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이 어떤 문법상을 배울 때는 모든 학습자들이 거치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테매틱하다라는 거고 다이나믹하다라는 거는 이게 당연히 많은 인풋을 받고 많은 교육을 받고 또 많이 프랙티스 연습하고 하면서 점점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으로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죠? 그런 발달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continually evolving 한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그 고급 단계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다가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영어를 지금 충분히 배워서 고급 단계까지 다 이렇게 발달을 했지만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이나 아무튼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막 올라가기 힘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걸로 화석화라는 걸로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화석화라는 것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이게 꼭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겪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항상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모두가 겪고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 굉장히 조금 약간 절망스럽죠. 자, 그러면 디벨롭먼트 시퀀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second language learners, like first language learners, pass through sequences of development.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what is learned by one early by one is learned early by others. 즉 어떤 사람이 조금 빨리 배우는 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빨리 배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마다 비슷하게 그 문법사항을 이렇게 배워가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many aspects of these developmental stages are similar among learners from many different first language backgrounds. 이게 중요하죠. 자기의 first language가 무엇이든 간에 즉 저 사람의 모국어가 한국어이든 일본어이든 중국어이든 아니면 스페니쉬든 영어를 배울 때는 뭔가 거쳐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 비슷하게 모국어에 상관없이.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grammatical morphemes예요. 그러니까 문법 형태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태소라는 거 뭐예요? 네,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죠. 예를 들면 그게 word, 단어가 될 수도 있고 또 bound morpheme은 뭐예요? 어떤 뭐 ed나 영어의 뭐 과거형을 나타내는 거나 아니면 또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s 같은 거 그런 이제 어디에 붙어서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그거 물론 그게 이제 따로 의미가 있지만 그거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모핌들을 바운드 모핌이라고 하죠. 이런 모핌들이 발달하는데도 뭔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그 형태소들을 여러분들도 모르게 학생들한테 소개를 하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뭐 과거형 ED를 배우고 가르치고 내일은 무슨 3인칭 단수 S를 가르치고 또 뭐 그 다음 날은 플루럴 S를 가르치고 다양한 그 모핌들을 가르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순서대로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들을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양한 그 모핌들 사이에 어떤 건 더 다른 것보다 더 일찍 배운다라는 겁니다. 이 그 grammatical morpheme의 그 development sequence에 관련된 거는 우리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많이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not identical to the developmental sequence for L1. 그래서 L1은 이제 First Language Acquisition, First Language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꼭 not identical,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또 이야기한 것처럼 similar among second language learners from different L1 background. 예, 그 모국어가 다른 학습자들이 이상하게도 이 영어의 모핌을 배우는 데는 그 순서가 비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그 라이파운 에스파가 책에서 주로 가져온 내용인데 그 책을 참고하시면 그 크라센의 Summary of Second Language Grammatical Morpheme Acquisition Sequence가 있어요. 여기 자 보시면 그동안의 그 findings 발견한 것들을 보면 처음에 가장 먼저 배우는 그 모핌들이 ing, 즉 ing 중에 그 progressive 계속 그 진행형이죠. 그것과 그 다음에 plural marker 영어에서 s죠. 그리고 couple 비동사죠. 비동사 그거를 이제 배운다고 그래요. couple 이제 is의 apostrophe s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auxiliary 즉 뭐냐면 조동사죠. 그래서 예를 들면 progressive as in he is going is 같은 것도 그 다음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article 관사 그리고 그 이후에 irregular past irregular 하니까 뭐예요? 규칙 동사가 아니라 불규칙 동사 불규칙 그 과거형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규칙형이면은 ed를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배울 때는 보통 불규칙형을 더 빨리 배운다고 그래요. 그거는 예를 들면은 뭐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이제 ed를 붙이는 그런 룰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과거형 통째로 이렇게 습득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게 더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regular past tense 모핌인 ed 하고 그 다음에 third person singular s 그리고 possessive s가 발달한다고 해요. 자 보시면은 똑같이 그 현재 진행형 ing 맨 처음에 나오는 ing형하고 그 다음에 과거형 ed를 보시면 뭐를 더 빨리 배워요? ing형을 더 빨리 배우죠. ed보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그리고 한 가지 third person singular s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도 작문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빠뜨리는 게 third person singular s일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작문 채점해도 이 3인칭 단수의 s 빠지는 거는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정말 그렇구나라는 거를 아마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 많이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작문한 거를 많이 보셨으면은 아마 이거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럴까를 설명해야죠. 네. 그런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factors affecting the acquisition order of grammatical morphemes.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분들이 밝혀놓은 것들이 있는데, salience 어떤 거는 좀 더
다른 모핀보다 세일리언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리언트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노티스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S를 한번 플로럴 S는 아니 그 삼진나스의 S는 뭐 he studies 뭐 she with 하면은 S를 이렇게 노티스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거에 비해서 he's studying 하는 거는 훨씬 더 세일리언트하죠. 네, 잘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또 linguistic complexity 언어적으로 조금 complex 복잡한 것들은 좀 늦게 배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semantic transparency. semantic transparency라는 건 뭐냐면 어때요? 그 의미 자체가 얼만큼 투명하냐에 대한 거죠. 어떤 것들은 possessive s 같은 거는 누구누구의 뭐 하는 건데 뭐 엄마의 가방, 뭐 mother's bag 그럴 때도 그냥 엄마 가방 해도 말이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금방 이렇게 굉장히 semantically 그만큼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이전에 나오는 그 어떤 ing 폼을 보면은 he's running, she's walking, he's eating 뭐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eating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노티스하기가 되게 알아차리기가 되게 쉽죠. 그죠? 이해하기가 semantically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그래서 이런 semantic transparency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similarity to a first language form 자신의 모국어와 얼만큼 비슷한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 사람이 플루럴 S를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물론 들이라는 뭐 꽃들, 책상들 뭐 이런 들이라는 플루럴 모핌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안 써도 되거든요. 우리는 와 저기 책상 되게 많다 그러지 저기 책상들 되게 많다 뭐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 책상 많다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영어에서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desks 하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first language하고 얼마큼 비슷하냐에 따라서 그런 비슷한가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frequency in the input 얼만큼 우리가 그런 인풋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모핌이 얼마큼 자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렵고 쉽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이 문법 발달 단계를 결정한다고 해요. 문법 형태소의 발달 단계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예 중에 하나가 relative clauses예요. 그거는 뭐죠? 관계대명사절이죠. 아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을 익힐 때는 그 accessibility hierarchy라는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뭔가 위계 질서, 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접근 위계라고 하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 키난 앤 컴리 학자들이 여러 언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하는 언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은 그 언어들도 좀 다양해요. 우리나라 그 한국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주격, 목적격, 또 간접 목적격 여기 나와 있죠. Object of preposition, 그 다음에 possessive,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리고 Object of comparison, 비교격 관계대명사도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고 우리 그 한국어도 소유격 또는 비교격까지도 이제 있는 거죠. 자, 내가 뭐 더 큰 여기 이제 영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 first subject relative clause를 일단 볼게요. The girl who was sick went home 하면은 the girl이 went home인데 그 안에 나타나는 who was sick이라는 것이 the girl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두 번째 direct object는 뭐예요? The story that I read was long 그랬죠? That I read가 the story를 꾸며주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워낙에 the story는 그 read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목적어였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읽은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indirect object 하면은 간접 목적어죠. 그래서 the man whom 또는 who라고 쓰기도 하죠. 수정 gave the parents to was happy. 그 was 앞에 있는 to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the man이잖아요, 워낙에. 그래서 수잔이 그 프레젠트를 준 남자라는 거죠. 그 사람이 happy, 행복했다, 좋았다,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관계대명사절이 있는데요. 많은 언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subject relative clause가 있는 언어들만 있는 언어도 있고 또 direct object relative clause와 subject relative clause만 있는 언어들도 있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여기서 hierarchy가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수준에 있는 그 부분을 relative clause로 그런 relative clause가 있으면 그 위에 있는 것 즉 예를 들면은 object of preposition relative clause를 만드는 언어가 있다면 그 윗단계에 subject, direct object, indirect object 이런 relative clause는 다 있더라. 그래서 이게 위계라는 거예요. accessibility hierarchy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제가 왜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학습자들이 이 relative clause를 배우는 걸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에 다 가르치잖아요. 얘들아 오늘 관계대명사절을 좀 배워볼까? 하고 이거는 subject relative clause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절은 이렇게 쓰는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시들을 쭉 주죠. 그리고 나서 who와 whom 그런 걸 가르치고 또 which나 that이나 그런 것도 이제 관계대명사를 가르치죠.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 다음날 학생들이 이 모든 걸 다 잘 배웠으리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학습자 머릿속에는 그게 한꺼번에 다 한순간에 다 같이 배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있어서 subject relative clause를 보통 direct object relative clause보다 더 일찍 배우고 그리고 indirect object relative clause가 이제 나타나고 또 그 다음에 object of preposition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익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연구는 relative clause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했고 또 이 accessibility hierarchy가 많이 작동하는 걸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학습자들이 우리가 어떤 걸 가르칠 때 한꺼번에 다 완벽한 수준으로 배우지 않고 그 학습자들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면서 발달해가는 단계가 있다. 이 relative clause도 초기에는 아마 subject relative clause, 주격 관계대명사나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 거기까지는 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더 잘하면 그 다음 단계 것도 다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If an L2 learner could use one of the structures at the bottom of the list, he or she would probably be able to use any that preceded. 그죠? But not vice versa. 네. 주격관계 대명사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래 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또 L1 influences still found. 역시 이제 이 학습자의 모국어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금방 배우고 어떤 단계에서는 좀 어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얘가 이제 reference to past
과거형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 과거형은 보통 과거형을 여러분 영어에서는 ed를 붙여서 과거형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과거형을 얘가 잘 하겠지 라고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학습자들이 이렇게 점점 발달하면서 특이한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물론 이제 과거형을 배우지만 그게 잘 안 나타나죠. 여러분, 이거는 뭐 과거형에 대한 시험을 볼 거야,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해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과거형에 대한 테스트인지 모르고 이 학습자에게 어떤 뭐 말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장문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이 학습자가 과거형을 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보니까 초기에는 그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쓴다라는 거죠. 뭐와 뭐의 그 순서를 과거형의 일이라는 그런 폼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my son come, he work in restaurant 뭐 그런 식으로 came, 뭐 worked 그런 말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Vietnam, he worked too hard. 네, 베트남에서 그는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 건데 그냥 베트남에 있었을 때인데 그 worked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we work too hard.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해.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incorrect grammatical morphism이 나타나요. me working a long time, now stop. 이런 표현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ed 대신에 ing 또는 그냥 현재형이 나타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한 얘기는 뭐냐면 Movement through developmental sequences예요. 학습자들은 뭔가 이렇게 정해진 발달 단계를 쭉 이렇게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as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ere are systematic and predictable developmental sequ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네, 그 얘기예요. However, developmental stages are overlapping. 해요. 즉, 이런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넘어가서 그러면 그 이전 단계의 에러 같은 건 보이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이전 단계의 에러가 완전히 100% 없어지는 게 아니죠. 예. 그것들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간 좀 덜 하겠죠. 그 이전 단계 에러는. 자, 이게 그 얘기예요. Progress to a higher stage does not always mean fewer errors. 그래요. 그래서 쉬운 예로 correct questions in stage 1 can be formulaic chunks. 네, 1단계 어떤 question, 의문문의 발달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 학생들이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what's that? 뭐 그런 문장, what is that? 이제 그건데 그거를 하나의 formulaic, 그러니까 fixed expression으로 보면서 한꺼번에 청크로 습득을 하면서 what's that, what's that 이제 그렇게 하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국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그거는 얘가 what is that, 비동사와 또 주어를 도치하고 또 what이라는 그 그 의문사를 맨 앞으로 내놓고 이 영어에서 이제 그렇게 의문문을 만든다라는 그런 법이 그런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what is that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알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what's that 그냥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청크로 알아두고 그게 뭐야? 라고 이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what's that 하니까 쟤는 벌써부터 WH 퀘스천을 잘하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언급했듯이 developmental sequences interact with first language influence. 그죠?
항상 이 제 언어를 배울 때는 항상 모국어와 이렇게 인터랙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나요? 제가 모국어에 상관없이 다들 이렇게 무빙 스루 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요. 모국어의 영향으로 어떤 단계에서는 그 학습자가 더 오래 머물고, 또 어떤 단계에서는 그 학습자가 빨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 얘기예요. 즉 모국어의 영향이 이 디벨롭먼탈 시퀀스에 모국어가 디벨롭먼탈 시퀀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얘기죠. Learners may have difficulty moving beyond the stage where there is crucial similarity between L1 and L2. 특히 이제 L1하고 L2가 비슷한 경우에는 어때요? 네, 그 단계에서 많이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making L1 related errors that speakers of other languages are less likely to make. 그죠? 다른 모국어 하자들에 비해서 이 어떤 특정한 모국어 하자가 L1 관련된 그런 실수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모국어가 이 디벨롭먼탈 시퀀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서머리예요. 디벨롭먼탈 시퀀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 서머리, 여러분들이 take-home message 여기 있습니다. Second language learners, like first language learners, pass through sequences of development. What is learned early by one is learned early by others. 모두 비슷하게 거쳐가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Many aspects of these developmental stages are similar among learners from many different first language backgrounds. 그래서 모국어가 달라도 다들 비슷한 단계를, 예를 들면 영어를 배울 때 모국어가 차이니스든 자파니스든 아니면 스페니시든 그런 사람들이 이 영어라는 거를 제 영어를 배울 때 그 영어에서 나타나는 그런 실수, 그런 것들이 비슷하고 또 비슷한 발달 단계를 거쳐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단계를 거쳐 나가는데 거쳐서 발달하는데 어떤 학습자들은 그 단계를 빨리 넘어와야죠. 네, 뭐 한두 시간만 가르쳐도, 한두 시간은 좀 아니겠다. 그죠? 좀 똑같이 가르쳐도 어떤 학습자는 금방 고급 단계로 가고, 어떤 학습자는 그 초급이나 중급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거죠.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할 때 학습자들의 개개인의 그런 환경이 다르고 또 개개인의 인지적인 컨텍스트가 다르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동안 제2언어습들 연구에서 관심 있게 연구해 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이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많이 적어놨습니다. 자, intelligence. 네, 지능이죠. 네, 지능이 과연 우리 지능이 높은 애들은 더 빨리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ptitude, language aptitude라는 건데 뭐예요? 적성이죠. 언어 적성. 얘는 언어 배우는데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보통 이야기하죠. 그런 적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또 learning styles, 학습하는 그런 스타일, 방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저렇게 공부하는 애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런 러닝 스타일이 과연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personality,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봤죠. 네, 나는 좀 내성적이라서 제 언어 배우는 게, 좀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힘들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도 봤을 거고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에 반해서 좀 막 활발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잘 배우는 것 같고, 그죠? 외국인한테 금방 다가가서 막 이야기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런 퍼스널리티가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모티베이션, 이 모티베이션 동기죠. 그 언어를 배우는 동기. 그래서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동기가 이제 크게는 그 integrative motivation, 그죠? 또는 interest, 뭐죠? 그러니까 통합적 동기가 있고 또 이렇게 도구적인, 그죠? 동기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이제 배우잖아요. 굉장히 한국 사람이 좋고 또 한국이 좋고 또 한국의 그 노래가 좋고 또 문화가 좋고 그래서 뭔가 한국 사람과 이렇게 그러니까 동화되고 싶은 그런 욕구에서 배우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그 인스트루멘탈 모티베이션은 또 뭐냐면 그 도구적인 동기라고 해서 그거는 내가 이 언어를 배우면 승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학원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고 또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뭔가 도구로서의 언어를 배우는 그런 동기가 있죠. 그래서 그럼 과연 어떤 동기가 그 언어를 배우는데 더 이제 효과적일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없던 동기를 있게끔 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학습자의 특성을 좀 알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attitudes, 이거는 태도예요. 태도는 뭐냐면 그 언어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영어를 바라보는 그 영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울 때 프랑스어에 대한 그런 태도, 그리고 일본어를 배울 때 일본어에 대한 태도, 그런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언어에 대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그 언어를 배우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또 아이덴티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서 이민자 자녀로 태어나서 거기서 내가 한국어를 배울 때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뿌리가 한국인이고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가 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학습자의 아이덴티티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에스닉 그룹 애플리에이션, 이거는 민족적인 그거에 대한 어떤 친근감이나 어떤 소속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언어를 배워서 그 사회에 소속하고 진짜 직접적으로 그 안에 뛰어들고 거기서 한 그룹이 되어서 살고 싶은가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learner beliefs,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로 많이 연구가 되어 왔는데 뭐냐면 나는 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나는 그리고 특히 이 언어를 배울 때 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 더 재밌는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러너 빌리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지 않는 선생님을 만나면 되게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ge of acquisition이죠. 뭡니까? 언어를 배우는 나이죠. 예. 여러분도 많이 이제 생각해 보셨겠지만, 어릴 때 배우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 배우는 사람들보다 어때요? 훨씬 더 어테인먼트, 가장 최고급 단계까지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쉽다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두 그룹, 성인이 되어서 배운 그룹과 또 아이 때부터 노출이 되어서 배울 때 똑같이 같은 노력을 가지고 꾸준히 인풋을 받고 꾸준히 노력했을 때 그때 이제 에이지 오브 애퀴지션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또 이 어렸을 때
노출이 되면 마치 모국어처럼 제2언어를 배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미국에 이제 뭐 어렸을 때 가서 영어를 배우다가 중간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인이 되면 그대로 되어 있느냐, 뭐 끝까지 다시 최고급 단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꾸준한 인풋이 주어지면은 훨씬 그 어릴 때부터 노출된 학습자가 성인이 되어서 네이티브 라이크한 프로피션시를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researchers seek to know how different cognitive and personality variables are related and how they interact with the learner's experiences so that they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learning. 그래서 이 많은 요소들이, 이 많은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트하고 또 어떤 게 정말 관련이 있고 서로 관련이 있고 그런 건지 많이 연구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랭귀지 러닝에 많이 긍정적인 굉장히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혀진 것이 아까 알아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랭귀지 러닝 애티튜드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적성이에요. 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적성. 그게 랭귀지 애티튜드 테스트가 이제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그동안 뭐 존 캐롤의 그 ability to learn language quickly, 언어를 이제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이제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 또 MLAT라고 해서 Modern Language Aptitude Test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테스트지만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조금씩 되곤 했는데, 그 MLAT라는 aptitude 테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점수를 잘 받거나 아니면 그 테스트의 그 어떤 부분이 특히 언어를 잘 배우는데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죠. 그 다음에 필슬러의 랭귀지 애티튜드 배터리가 있어요. 이것도 그 다른 버전의 랭귀지 애티튜드를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 이 테스트들은 보통 그 로우 레벨부터 이제 물론 이제 어드밴스 레벨까지 물론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는 그 하이 레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성인이 아니라 그 고급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고급 학습자들 사이에도 그 정말로 네이티브 라이크한 아주 높은 단계까지 가게 하는 그런 적성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한 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aptitude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 적성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적성. 그거를 좀 이렇게 세분화한 거죠. 언어를 배울 때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건가? 첫 번째, 여기 네 가지를 지금 써놨는데요. The ability to 1, 2, 3, 4예요. 근데 요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 이제 이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첫 번째, identify and memorize new sounds. 중요한 거 이 sounds예요. sounds. 새로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메모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보면 영어를 배울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맨 처음에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음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fast랑 fast랑 다르다는 거를, 그 소리가 다른 걸 알아야지 그 뜻이 다르다는 거를 금방 구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리의 그 차이를, 그죠? fast, fast, 뭐 rise, rise, rice, rice 이런 것의 차이를 암만 이렇게 들려줘도 굉장히 캐치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 학생의 어떤 그 적성, 이 능력이 좀 다른 학생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운드에 민감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understand the function of particular words in sentences. 어떤 문장을 볼 때 각각의 그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금방 알아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주어고 목적어고 그리고 각 전치사의 의미가 뭐고 전치사 이게 이 프레이즈에서 이 전치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을 금방금방 analyze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 번째, figure out grammatical rules from language samples. language samples를 여러 개 두고 예를 들면은 뭐 한국어에서 나는 뭐 밥을 먹어야 할 때 영어는 I eat 뭐 점심 먹어야 하면 lunch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한국어와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위치가 좀 다르구나. 금방 이렇게 캐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좀 그런 거를 이렇게 룰을 발견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능력, 그 다음에 remember new words, 새로운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력도 되게 어때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language aptitude라는 거는 뭐 한 가지 능력이 아니에요. 예, 언어를 배우는 데는 그 aptitude라는 거에 그 세 항목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렇게 네 가지 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이런 것들이 관여를 하는구나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동안의 랭귀지 애프티튜드 테스트를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특히 이 세 가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요. 랭귀지 애널리시스 하는 방법, 그다음 하는 능력, 그다음에 working memory, 뭐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요소들이 또 이제 컨트리뷰션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꼭 이 애프티튜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언어 습득에는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각 그 학습자들의 개인 차이에 컨트리뷰션 하는구나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learner instruction preferences, whether due to inherent differences in their approach to learning or to their beliefs about how languages are learned, will influence the kinds of strategies they use in trying to learn new material. 그래서 이 학습자들은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어떤 preference 그런 것들이 다 그 교실 환경에서 내가 이거를 잘 배울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습이 잘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 개개인의 특징을 잘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teachers can help learners expand their repertoire of learning strategies and thus develop greater flexibility in their ways of approaching language learning. 그죠?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똑같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각 개인별 차이를 빨리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어렵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individual differences의 이제 summary예요. 어떤 학생들은 좀 빨리 배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물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이 이렇게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여기까지 우리가 하려고 해요. 네, 그 이후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중에서 특히 그 Age of Acquisition이라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다른 내용들하고 같이 엮어서 다음번에 한번 같이 알아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게시판 같은 거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오늘 제가 좀
그동안 세컨드 랭귀지 어퀴지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다른 일반 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학습자들을 잘 이해하고 너무 우리 교사들이 많은 것을 모든 학습자들 똑같이 생각하지 않고 또 학습자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또 기다려줄 수 있고 이 디벨롭멘탈 시퀀스가 있다는 걸 알고 발달 단계를 좀 이렇게 차분하게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